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현실적인 궁핍은 멘탈과 영혼까지 갉아먹는다는 주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마르고 딸도록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현실적인 가난에 빠진 분들은 헤어나오기 힘들 겁니다. 특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 현대사회는 뭔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잘 사는 사람보다. 진짜 잘 사는 사람보다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지체 널려 있다고. 근데 우리는 잘 사는 척마저도, 척하는 사람마저도 잘 사는 사람으로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 SNS 같은 데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보이는 거지, 실제로 잘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인다고 생각하면 믿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보이는데도 믿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말 많이 써요. 잘 살아 보인다.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 보인다는 말 많이 써. 근데 그 보인다는 말을 쓴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인다는 거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보여지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감히 얘기하자면 보여지는 헛개비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궁핍한데 이거를 물질로 눈에 보이는 걸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저는 궁핍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나 이 얘기 들으면 꼰대라 들릴 수 있겠지만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이 궁핍함이 심한 분들이 젊은 여성과 나이 어린 세대예요. 왠지 아세요? SNS가 이 궁핍함을 만들어 주거든요. SNS나 네, 유행이 민감하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그 서울대에서도 이제 그 심리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서울대 연구소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자존감이 약한 세대가 20, 30대 여성이에요. 그 이유가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고 이런 SNS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쉽게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좀 나쁘게 보고 혐오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 나이 어린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SNS 때문에 궁핍함이 더 심해졌어. 심해졌습니다. 정말로.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냐? 사실 지금 어린 세대들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 혜택도 받았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고, 스마트폰 있고, 나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데 궁핍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 근데 궁핍함을 느끼는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 라인에서. 뭔가 부족함 없이 자라고, 고생 안 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엄밀히 보더라도. 물론, 이 고생이라는 게, 공부를 따는 고생은 분명히 있어요. 경쟁을 따는 고생이 있는데, 육체적인 어떤 그런, 현실적인 고생은 솔직히 덜 하고 자랐어. 본인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세대에 계신 분들이 궁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궁핍은 무엇인가? 자, 사전으로 검색하시면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이 사전에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난하고 여유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못 가져서 가난한 게 아니라 정신까지 가난한 거야. 정신과 물질이 같이 가난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난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SNS에서 명품이나 외제차 눈에 보이는 사치품을 왜 따라다닙니까? 정신적으로 가난하니까 따라다닌 거야. 정신적으로 가난하니까.
내가 저걸 안 가져도 돼. 내가 저는 백을 안 맨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직장이 잘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가난하니까 내가 못 가져서 난 불행하다 생각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졌죠. 남자들도 이런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좀 많이 생겼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비교를 쉽게 하면서 내가 못 가진 거 비슷한 또래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갑다 생각하면 되는데 쟤도 가지고 있는 걸 왜 내가 못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저걸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카푸어가 많아지는 거고. 근데 앞으로 이런 궁핍은요 점점 본인이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동안도 힘들게 만들었지만 올해부터 진짜 속이 타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바꾸셔야 돼요. 제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될 수 있겠지만 메타인지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궁핍한 사람들 못 살아남습니다. 감히 얘기하지만 못 살아남아요. 특히 정신적으로 가난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가난하니까 어떻게 보면 남 뒷고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남들 하는 것만 계속 따라하고 자기 삶은 없고 자기 스타일은 없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인생만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 나는 젊은 친구들이 개성이 있는 것 같지만 개성이 없어 보여요. 왠지 아세요? 그거 보면 뭔가 물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꽂혀 있어. 물론 저희 세대, 나이가 먹은 세대도 물질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자기 그릇은 알잖아. 내가 아무리 외제차를 좋아해도 내 능력이 안 되면 안 타야 되잖아요. 안 타도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저도 뭐 BMW 벤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안 사잖아. 왜 안 삽니까? 내 주제를 알잖아요. 내가 이거 사버리면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할부를 해야 되고 지금 캐피탈금이 비싸고 거기다 이것저것 생활비 감당하면 쪼들리는 거 하는 거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질 거 아니까. 이 정도는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좀 없는 분들이 많아.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좋게 말하면 과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모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무모한 게 더 커.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 그래요? 저렇게 뭔가 사치 부리고 능력도 안 되는 걸 물질을 채워서 나중에 그 대출금이나 자기가 이제 썼던 것들 어떻게 다 책임지려고. 문제는 저런 거잖아. 저는 이제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 같은 것들에 돈을 쓰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카푸어들 올해부터 책임 못 질 거라고.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특히 정신적으로 궁핍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그러면 현실적인 궁핍은 뭡니까? 네. 재정적인 마이너스죠. 네. 모이는 돈이 없고요. 네. 할부 대출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이제 부족하니까 내 수중에 맞지 않은 돈을 쓰면서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고 마통을 뚫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모이는 돈이 없어요. 모이는 돈은 없는데 매달 내가 이걸 무리하게 사면서 내 돈이 없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을 꼈겠죠. 뭐 캐피탈이나 카드로 내가지고 했겠지. 그럼 이제 매달 할부금 내겠죠. 계속 이제 사는 거야 이게. 문제는 이렇게 살아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올해부터는 버티기가 좀 빡실 거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종 공과금이 다 올랐어요. 공과금은 오르겠습니까? 앞으로 식료품 가격도 오를 테고 공공요금도 오르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궁핍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살아남습니다. 없애지 못하면 자꾸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돈을 씁니다. 무리하게 돈을 써요. 지금 벌려놓은 거 많아요. 지금 사람들. 근데 수습이 안 되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나라에서 도와준다?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자신들이 나라에 그렇게 기여한 게 있는지 앞으로도 나라의 뭔가 경제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저런 구피파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세금도 많이 안 내고 직업적 그렇게 탄탄한 사람도 없어. 그럼 저런 사람들을 뭐 도와준다고 나라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솔직히 툭 까놓고 안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각종 푸어짓이나 명품에 돈을 쓰는 사람도 치고 앞가림 잘하고 돈 잘 벌고 능력이 좋은 사람 있는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 자기들도 뭐 그렇게 돈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뭔가 큰 역할을 하지도 않는데 무슨 나라한테 기대려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 돈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엎질른 거는 내가 주워 담아야 돼요. 이 마음가짐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궁핍이 없어야 돼요. 마음의 궁핍이 없애냐? 마음의 궁핍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요소들을 없애야 돼요. 그게 뭡니까? SNS입니다.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은 SNS가 필요하다, 능력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마음의 궁핍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준 게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왜냐? 인스타그램 때문에 난 그런 생각 들었어. 아니 무슨 젊은 친구가 명품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많아? 좋은 차 굴리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 나이 어린 친구들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나도 젊었을 때 돈이 없었어. 근데 지금 애들하고 다를까요? 지금 애들은 더 돈이 없어. 왜냐? 지금 애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나가는 것도 많고 취업하기도 힘들어요. 저희 때는 그래도 취업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근데 지금은 취업이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근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거. 돈 나올 데가 없다는 거잖아. 돈 나갈 때는 많고. 그러면 저런 명품이나 사치품에 돈을 쓸 만한 여유가 없어야 되는데 난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명품 하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남자가 여자가 간에 명품을 소유한 걸 본 적이 없어. 외제차도 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국산차 정도. 국산 뭐 준중형이야 뭐 중형 정도. 그 정도 봤지. 뭐 중대형 차를 탄다거나 고급 승용차를 끈다거나 아니면 젊은 여자분들이 어떤 뭐 루비똥이나 구찌 같은 가방을 맨다거나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때도 돈이 없었거든. 뻔하죠. 근데 지금 친구들도 돈이 없는 거 마찬가지야.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냐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카드나 대출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안 해도 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 SNS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책임은 또 온전히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고 책임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야. 그런 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현실적인 마이너스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 통장에 돈이 꽂혀 있다거나 재정이 탄탄한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을 거예요. 통장을 딱 까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 하고 다닌다고 이 사람이 돈이 많고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저 나이 때 안 해도 되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써버리기 때문에 재정적인 능력은 이미 박살이 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겉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현실적인 마이너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해결할 만한 방법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가면 갈수록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뭐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돈 버는 수단은 감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지금 Z세대 친구들 가장 취약한 게 뭔지 아세요?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시야가 엄청나게 좁습니다. 욜로 플렉스가 시야가 넓으면 사실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우리가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년이 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한정적이고 살다 보면 큰 돈 나갈 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유가 있지 않는 한은 큰 돈을 쓰기 상당히 어려워요. 인생을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Z세대들의 가장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오늘.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인생을 길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을 길게 봐야 되거든. 왜?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위기가 오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고, 정말 살다 보면 큰 돈이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무런 대비도 안 돼 있잖아. 대비도 안 돼 있고, 그거를 내가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당장 해결 못 하는데, 뭐 미래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 합니다. 지금 해결 못 하면 시간이 지나도 해결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멘탈 용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의미 자체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되지 마시고요. 궁핍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핍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 이런 궁핍이. 적당히 써야 되는데 이게 내 머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지배하면 그때부터 이성이 마비가 돼서 안 가져도 되는 자동차를 사고, 안 매도 되는 가방을 메고, 안 가도 되는 해외여행 가고,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미래는 점점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런 개개인의 궁핍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본인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자분들도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성적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감정 따위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감정이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남녀가 모두가 이성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배고프면 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마. 왜 능력이 없는데 하려고 그래?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래서 항상 자기 그릇을 알고, 자기 능력치를 알고, 자기 상황을 알고 좀 대처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